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네덜란드와 벨기에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8위의 네덜란드입니다. 최근 A매치 페이스는 매우 좋은 편인데요. 직전 폴란드와의 2대0 승리를 포함해 약 1년간 A매치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돌아온 반할 감독이 팀을 매우 잘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앞선 6월 맞대결에서도 4대1로 대승을 따낸 바가 있습니다. 반할 감독 특유의 3백은 경기를 치를수록 짜임새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반다이크를 중심으로 한 수비력은 직전 경기에서 단 2회의 이호 슈팅만을 허용할 정도로 강력한 수비를 선보였으며 위쪽으로 올라가도 더용, 베르바인, dum프리스와 같이 소속팀에서 해당 역할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심지어 데 브라이, 데 리흐트, 말라시와 같은 주력 전력들도 직전 경기에서 휴식을 취했죠. 이번 일정도 승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결정자는요. 하테보어, 바이널둠, 루크 더용, 단주마, 쿠프 마이너스, 데파이, 베르 하위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2위의 벨기에입니다. 황금 세대를 필두로 2010년대 들어 급격하게 경기력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마르티네즈 감독의 지도력은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어 있으며 앞선 6월 맞대결에서도 1대4로 대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특히 마르티네즈 감독은 직전 경기에서 거친 항의로 인해 퇴장을 당해 이번 일정에서 벤치에 앉지 못합니다. 가장 좋았을 시기인 2018년보다 경쟁력이 다소 떨어진 모습이고요. 주력 수비수 베르통언, 알더베이럴트는 노쇠화로 인해 더 이상 전성기의 기량이 아니며 핵심 2선 아자르도 폼이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여기에 핵심 1선 루카쿠도 부상으로 이번 소집에서 제외된 상황이고 루카쿠의 대체자인 바추아이, 오펜다로는 네덜란드의 반 다이크를 뚫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번 일정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은 높지 않겠습니다. 결정자는요. 루카쿠, 야누자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네덜란드는 반할 감독 체제하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약 1년간 A매치에서 패배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코어 조직이 매우 좋은 편이고요. 반면 벨기에는 선수단 퀄리티도 아주 좋았을 때보다는 내려온 모습이며 무엇보다 수장 마르티네즈 감독의 지도력이 인상적이지 못합니다. 심지어 퇴장을 당해 이번 일정에서 벤치에 앉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이번 일정도 네덜란드가 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팀 모두 나름 공격적인 기조로 꾸준히 득점을 뽑아낼 능력을 갖췄습니다. 다득점 페이스에 2.5버 접근도 겸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웨일스와 폴란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19위의 웨일스입니다. 최근 A매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앞선 6월 UNL 4경기에서 1무 3패로 고전했으며 직전 벨기에와의 경기에서도 1대2로 석패를 당했습니다. 리그 A에서 최악체로 분류되는 전력이죠. 컨셉 하나는 확실하지만 이번 일정에서는 해당 컨셉이 잘 먹혀들지 못할 예정입니다. 5백을 바탕으로 저자세의 무게중심을 취한 후 빠른 발을 이용해 역습을 노리는 타입이죠. 다만 핵심 1선 베일의 컨디션이 매우 좋지 못한 상태이며 주력 1선 무어도 195cm의 장신으로 역습에 특화된 전력이 아닙니다. 제임스와 존스는 마무리 능력에서 부족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력 누수가 늘었죠. 기존의 램지와 윌슨에 이어 앨런과 벤 데이비스도 부상으로 소집에서 제외됐습니다. 중원과 후방에서 역습을 위해 뿌려줄 수 있는 선수들이 사라진 상태이고요. 이번 일정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결정자는요. 램지, 윌슨, 앨런, 벤 데이비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26위의 폴란드입니다. 동유럽의 꾸준한 강자이지만 마찬가지로 최근 A매치 흐름은 썩 좋지 못합니다. 앞선 4차례의 A매치 경기에서 무 3패를 기록 중이고 그나마 다행인 점은 가장 최근에 거둔 승리가 웨일스를 상대로 거둔 2대1 승리라는 점입니다. 아직까지 신임 미흐니 에비치 감독의 색채가 입혀지지 않은 모습이죠. 특히나 3백과 4백을 병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플랜 A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핵심 1선 레반도프스키는 국가대표팀에서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웨일스보다 전력 누수가 적으며 최근 핵심 2선 지엘린스키가 소속팀에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레반도프스키의 부담을 덜어줄 밀리크도 팀을 옮긴 후 준수한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일정에서는 충분히 승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결정자는요. 캐시, 괴랄스키, 부크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웨일스는 직전 경기에서 전력 누수로 인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패배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일정에서 이들의 전력 누수가 늘어났으며 핵심 1선 베일의 컨디션도 좋지 못한 상태이고 반면 폴란드는 신임 미흐니에비치 감독 체제에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큰 전력 누수가 없으며 핵심 2선 지엘린스키의 컨디션도 좋은 편입니다. 이번 일정은 폴란드의 승리가 예상되고요. 다만 웨일스가 5백을 바탕으로 내려선 채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 언더 선택지도 겸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페루 제도와 터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125위의 페루 제도입니다.
유럽 축구에서 하위 전력으로 평가받는 약체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으며 5차례의 UNL 경기에서도 단 1승에 그쳤죠. 특히나 직전 6월 맞대결 경기에서는 전력 차이를 매우 실감했습니다. 무려 23%의 점유율밖에 유지하지 못했으며 9개의 유효 슈팅을 내주는 동안 단 1개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닐슨, 바트나마르, 올셈과 같은 주력 전력들도 대부분 30대 이상으로 접어들고 있죠. 심지어 주력 수비수 볼드 빈손과 페레는 이번 일정에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당시 맞대결보다 수비적으로 오히려 더욱 약화된 상태이죠. 여러모로 이번 일정에서는 승리 가능성이 낮겠습니다. 결정자는요, 볼드 빈손, 페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42위의 튀르키예입니다. 네이션스 리그 C 그룹의 최강 전력입니다. 다만 직전 룩셈부르크와의 경기에서는 다소 방심한 모습을 선보이며 3대3으로 무승부에 그쳤죠. 후반 막판까지 상대 골문을 뚫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후반 87분이 돼서야 동점골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도 지난해 쿤츠 감독 선임 이후 세대 교체에 성공하고 있으며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유기적인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 쪽에는 주력 2선, 운데르, 주력 1선, 데르비 쇼글루가, 수비 쪽에는 셀리크, 데미랄과 같은 젊은 자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명단에서 최고참은 30세의 시게시르와 두루스누로 30세가 넘어가는 전력이 없을 만큼 젊은 스쿼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페로제도 정도는 다득점과 함께 손쉽게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정자는요, 밀뒤르, 웨즈칸, 찰하 노글루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페로제도는 주력 선수들의 노쇠화로 인해 최근 A매치에서 좀처럼 승리를 따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터키는 쿤츠 감독 부임 이후 세대 교체에 성공했으며 젊은 자원들의 기동력과 활발함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일정도 터키가 2골차 이상의 승리를 거둘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의 이유로 다득점 페이스의 2.5오버도 유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룩셈부르크와 리투아니아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93위의 룩셈부르크입니다. 유럽 축구에서 약체로 분류되긴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터키와 대등한 경기를 펼치는 등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춘 전력입니다. 앞선 6월 원정 맞대결에서도 2대0 승리를 따낸 바 있습니다. 홀츠 감독이 2010년부터 약 12년이 되는 기간 동안 팀을 꾸준히 이끌고 있죠. 여기에 최근 유럽 주요 리그에서 뛰는 전력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전방과 중원 쪽에는 주력 1선, 시나니, 산체스, 크루시, 바레이루와 같은 전력들이 활발하고 유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비 쪽에는 얀스, 샤노와 같은 베테랑 전력들이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중이죠. 리투아니아 정도는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142위의 리투아니아입니다. 유럽 축구판에서도 약체입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는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고 또한 직전 경기에서 페로제도와는 1대1 무승부를 거뒀으나 6월 4차례의 UNL 경기에서는 4연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언급한 UNL 5경기에서 단 2골밖에 넣지 못한 공격력이 가장 큰 문제이죠. 객관적인 전력상 내려선 후 다소 저자세의 경기 운영을 펼치는데 최전방 1선 체르니히와 2선 노비코바스는 모두 30대로 스피드에 더 이상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여기에 최전방의 신예 1선 클리마비시우스도 부상으로 이번 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앞선 6월 홈 맞대결에서도 단 2개의 유효 슈팅밖에 기록하지 못했죠. 이번 일정도 득점 가능성은 매우 낮겠습니다. 결정자는요, 셰트쿠스, 어트커스, 쉬르비, 카질라 우스카스, 버빅, 라우크 제미스, 클리마비시우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룩셈부르크는 수비 쪽 베테랑들의 단단함과 전방 쪽 젊은 자원들의 유기적인 시너지가 잘 일어나며 최근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반면 리투아니아는 전방 쪽 노쇠화로 인해 제대로 된 역습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부상까지 겹친 상황이죠. 지난 6월 맞대결에서도 룩셈부르크가 2대0 승리를 따낸 바가 있습니다. 이번 일정도 룩셈부르크가 2골차 이상의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겠고 마찬가지의 이유로 다득점 페이스의 2.5오버 접근도 권장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